문재인이가 이제 오는 청와대를 전선해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정치보복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점잖게 정책이나 펼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하는데 상대가 아주 나쁜 때문에 깡패 같은 나쁜 입니다. 이런 걸 상대로 해서 점잖게 나가다가는 나라 꼴이 안 됩니다. 친북하는 정부하는 문재인은 우리 보수 우리 주류 세력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지금 저는 80대 8로 썼는데요. 이게 지금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안팎을 네. 지금 넘나들고 있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8% 안팎. 뭐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러나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 바로 이거죠. 이 상황이죠. 지금 뭐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뭐 축에 세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보훈 그 가족 행사 아닙니까? 네. 거기서 그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뭐 겸손함이라든가 뭐 포용성이라 이런 것들을 넘어서도 그 보훈 가족 하니까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 참전용사 뭐 그런 분들만 오셨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화 세력, 파도 광부라든가 뭐 이런 산업화 세력에서 기여하신 분들도 오고 또 민주화 세력에 강동호 그 서울시당 위원장 그래도 8% 정도의 저 말도 지지는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당을 얘기한 거예요. 당을 얘기한 거니까. 예, 네, 예. 당을 얘기한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당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또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그런 호국 용사들 예. 그런 분들까지 다 포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바로 80% 지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83%로 어디 여론조사에 나와 있던데 예.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90도의 자세 이런 모습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초창기에는 좀 야당 측에도 정당 측에도 보이신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이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는 그런 모습에서는 좀 동떨어진 거 아닌가. 예, 예. 지금 하신 것 같이로 보훈 가족들한테 하신 것처럼 낮은 야당들한테도 자세. 예. 낮은 자세로 설명도 하고 좀 도와주세요. 전화도 좀 하고. 예. 그래야지 이건 다 허망한 일이 돼버렸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예. 점에 좀 아쉬움을 표시를 하고요. 예. 지금 강동호 위원장의 말씀은 저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저러신 분이 서울시당 위원장 과거 같으면 집권당 아닙니까? 엊그제까지. 예. 집권당의 위원장을 하셨을까? 거기에 국회의원들도 서울시당 하면은 시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여러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원외신 것 같은데 저런 분이 어떻게 위원장을 하셨고 더군다나 저것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석에서는 임금님 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긴 합니다. 예. 그러나 어제는 그런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시당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예. 거기에 이번 당권 후보로 나오신 세 분까지도 다 나오신 자리에서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런 막말도 아니죠, 이거는. 예.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지금 문 대통령이 그 국가 유공자 보훈 가족을 초청해서 오찬을 가졌죠. 그러면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 다 나왔는데 왜 나중에 나타나서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한 게 아니고 미리 나와 계시면서 90도로 인사하고 일일이 악수하는 바람에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었고 또 13일에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하셔가지고 2년 전에 본인은 잠깐 스쳐간 한 분에게 예. 2년 전에 상사였는데 지금은 준이 아니냐. 그랬죠. 그렇게 예.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일공수 아니었냐 이런 얘기까지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정성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거는 정말 뭐 꾸미려고 해서 꾸며지는 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시당위원장이 보여준 그 자유한국당의 저분의 태도나 말 같은 것은 아까 어제요. 예, 15일 어제 예. 고영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치도 없고 이거는 사실 모욕죄
다름 아니거든요. 예. 저는 이건 인격의 문제이고 예의의 문제이다. 더 이상 뭐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게 공공연한 자리에서 자기가 뭐 어떤 부득이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당적 정치와 관련되어서 어쩔 수 없는 표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저런 식의 공격적인 표현과 사람을 모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형사적 처벌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무석 이사장. 예, 뭐 앞에서 그런 저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장제원 예전에 바른정당에 나왔다가 다시 새누리당 복귀한 자유한국당에 의원이죠. 복귀했던 부산 4구의 장제원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사상구던가요? 사상인가요? 네. 이야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강동호 서울시당 위원장이 아주 격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부끄럽고 한없이 부끄럽다. 예. 나쁜 X, 깡패 같은 X. 이미 점잖지 못한 분이 점잖지 말아야 한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영역보다는 강동호 이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친북, 종북, 깡패라고 표현했던 거나 예. 오늘 또 이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첫 공식 언론 석상에 나타나서 주사파 정권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 아직까지도 이러한 종북, 친북 프레임으로 보수 세력이 재구성되고 보수 세력이 괴멸 직전까지 갔는데 이 부분들을 살려내는 하나의 주요한 키워드로 주사파, 종북, 친북을 삼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왜 탄핵을 당했을까?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왜 탄핵을 당했을까? 그리고 대선에서 왜 패배했었을까? 이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과 평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전히 30년, 40년 동안 울고 먹던 친북, 종북, 주사파 관련 키워드로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구태함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 이야기 아니고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 보수가 막말, 종북, 주사파 타령으로는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접하니 눈물이 난다. 어이가 없다. 기가 찬다. 제발 이러지 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강동원 서울시당,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 얘기를 하다가 홍준표 전 후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면 홍준표 후보한테 주사파 정권 관련해 가지고는 이 자리에 혹시 나오셔서 한번 얘기할 기회를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경 교수. 저는 뭐 강동호 저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전파 낭비라고 생각하고 참 시대착오적인 발언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어떤 지도자도 대통령 포함한 지도자도 어떤 정당도 어떤 정치인도 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민심을 얻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몰락한다. 프랑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집권당이 거의 몰락해서 한 자리 숫자 의석도 못 얻게 되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심은 하루아침에 또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83% 지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서 있어서도 나머지 야당 다 합쳐도 나머지 야 3당 합쳐도 지금 민주당의 지지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항구적이고 영구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것이 뭘 말하는지를 야 3당이 좀 진지하게 어떻게 해서 득민심을 할 것인가를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오늘 야당이 고민해야 될 최대의 숙제다. 이런 점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야당이 바로 서야 여당도 건강해지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건강해진다. 이런 점에서 야당이 정말 시대착오적인 이념 논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동호 서울시당 위원장에서 자유한국당 전반에 관한 얘기에다가 야당 전체에 관한 얘기까지 확산이 됐군요. 네, 박상병 교수. 네, 저는 우선 왼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오른쪽에는 강동호라고요.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그런 저도 처음 듣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을 놓고 이 판례를 쓰다 보니까 글쎄 조금 판례를 지금 모양이 그러긴 합니다. 이걸 지금.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저는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저는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아니다. 이거 뭐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모습 한마디로 품격과 상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그 품격,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상식을 문재인 대통령은 온전히 보여준 것이고 또 옆에 있는 그 자체도 부끄러운 강동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수준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는 언행은 몰상식의 극치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분 같이 나란히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예, 무슨 원래 비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90도 지금 국가유공자라든가 보훈가족의 90도 인사하는 대통령. 그럼 반해서 이렇게 그 대통령에 관해서 정부 깡패 이런 막말하는 이 상황에 대한 사실은 비판적인 지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왔던 거고요. 이정우 실장. 네, 저는 박 대통령 지난 5년 전 박 전 대통령이요? 박 전 대통령 시절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보훈 관련 그런 이 인사들에 대한 90도 절 사실은 보수 정권이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 대통령의 지지 모임 중에 한 모임이 이 독일의 파병 간호사, 병이 아니고요. 파독된 그런 간호사와 그 다음에 광부들을 초청을 해요. 네. 초청을 해서 마치 뭐 우리나라의 그 전국 일주를 좀 시켜주는 그런 관광 일정, 또 그리고 대통령도 만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한 다음에 나몰라라 해서 완전히 내동댕이 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어쨌든 그분들을 좀 나중에 그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보수 정권이 했어야 될 일 좀 더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더 해도 상관이 없다. 더 하셔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은 사실 박 대통령 시절에 태어나선 안 될 정부였다라고 박 대통령을 욕했던 그런 민주당 인사가 떠오릅니다. 그럴 때 그때 보수의 이 여당은 사실 비판을 했어요. 만약 그때 그 귀태라는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한 태도가 있다면 지금 이래선 안 되죠. 예. 그건 지금 더 품격 있게 사실은 예. 이 대응을 해야지 그보다 더 낮은 품격의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은 그건 보수의 품격만이 아니고 정치인의 품격이 아닙니다. 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사사건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정주 실장하고 오늘은 좀 안 맞는데 제가 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수 정권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모시는데 보수 진보가 따로 있습니까? 네. 보수 정권이 했어야 될 일이라는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딱 한마디만. 예, 알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했는데 가끔 우리가 또 얘기하다 보면은 전을 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다음 주제가 아마 그럼 막말도 아니죠, 이거는. 예.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지금 문 대통령이 그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을 초청해서 오찬을 가졌죠. 그러면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 다 나왔는데 왜 나중에 나타나서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한 게 아니고 미리 나와 계시면서 90도로 인사하고 일일이 악수하는 바람에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었고 또 13일에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하셔가지고 2년 전에 본인을 잠깐 스쳐간 한 분에게 예. 2년 전에 상사였는데 지금은 준이 아니냐. 그랬죠. 그렇게 예.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일공수 아니었냐 이런 얘기까지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정성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거는 정말 뭐 꾸미려고 해서 꾸며지는 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시당위원장이 보여준 그 자유한국당의 저분의 태도나 말 같은 것은 아까 어제요. 예, 15일 어제 예. 고영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치도 없고 이거는 사실 모욕죄의 다름 아니거든요. 예. 초창기에는 좀 야당 측에도 정당 측에도 보이신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이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는 그런 모습에서는 좀 동떨어진 거 아닌가. 예, 예. 지금 하신 것 같이로 보훈 가족들한테 하신 것처럼 낮은 자세. 야당들한테도 예. 낮은 자세로 설명도 하고 좀 도와주세요. 전화도 좀 하고. 예. 그래야지 이건 다 허망한 일이 돼버렸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예. 점에 좀 아쉬움을 표시를 하고요. 예. 지금 강동호 위원장의 말씀은 저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저러신 분이 서울시당 위원장, 과거 같으면 집권당 아닙니까? 엊그제까지. 네.
집권당의 위원장을 하셨을까? 거기에 국회의원들도 서울시당 하면은 시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여러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원외신 것 같은데 저런 분이 어떻게 위원장을 하셨고 더군다나 저것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석에서는 임금님 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긴 합니다. 예. 그러나 어제는 그런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시당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예. 거기에 이번 당권 후보로 나오신 세 분까지도 다 나오신 자리에서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 바로 이거죠. 이 상황이죠. 지금 뭐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뭐 축에 세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보훈 그 가족 행사 아닙니까? 네. 거기서 그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뭐 겸손함이라든가 뭐 포용성이라 이런 것들을 넘어서도 그 보훈 가족 하니까 아,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죠. 참전용사 뭐 그런 분들만 오셨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화 세력, 파도 광부라든가 뭐 이런 산업화 세력에서 기여하신 분들도 오고 또 민주화 잠깐요. 세력에. 강동호 그 서울시당 위원장 그래도 8% 정도의 저 말도 지지는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당을 얘기한 거예요. 당을 얘기한 당을. 거니까. 예, 네, 예. 당을 얘기한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당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도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그런 호국 용사들. 예. 그런 분들까지 다 포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바로 80% 지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83%로 어디 여론조사에 나와 있던데 예.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90도의 자세 이런 모습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저는 이건 인격의 문제고 예의의 문제이다. 더 이상 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게 공공연한 자리에서 자기가 뭐 어떤 부득이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당적 정치와 관련되어서 어쩔 수 없는 표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저런 식의 공격적인 표현과 사람을 모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형사적 처벌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무석 이사장. 예, 뭐 앞에서 그런 저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장제원 그 예전에 바른정당에 나왔다가 다시 새누리당 복귀한 자유한국당에 의원이죠. 복귀했던 부산 사구의 그 장제원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사상구던가요? 사상인가요? 네. 이야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강동호 서울시당 위원장이 아주 격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부끄럽고 한없이 부끄럽다. 네. 나쁜 X, 깡패 같은 X. 이미 점잖지 못한 분이 점잖지 말아야 한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영역보다는 강동호 이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친북. 문재인이가 이제 오는 청와대를 전선해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정치보복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점잖게 정책이나 펼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하는데 상대가 아주 나쁜 때문에 깡패 같은 나쁜 입니다. 이런 상대로 해서 점잖게 나가다가는 나라 꼴이 안 됩니다. 친북하는 정부하는 문재인은 우리 보수, 우리 주류 세력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지금 저는 80대 8로 썼는데요. 이게 지금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안팎을 네. 지금 넘나들고 있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8% 안팎. 뭐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저렇게